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기 어플을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딱 5초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을 겁니다. 자,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보세요. 어떠신가요? 식중팔구 스마트폰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거나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일시정지 버튼을 다급하게 누르셨을 겁니다. 와, 잠깐만. 진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찌질하고 앵앵거린다고? 스마트폰 마이크가 고장난 거 아니야? 하면서요. 우리는 친구가 보낸 5분짜리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는 아무렇지 않게 들으면서 내가 보낸 단 5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듣는 건 끔찍한 고문처럼 느낍니다. 이 소름 돋고 끔찍한 기분, 사실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인류 최초의 녹음기인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기계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던 사람들은 막상 재생된 소리를 듣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부인은 저 기계 안에 악마가 들어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며 화를 냈고, 어떤 신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연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코로나 시절 줌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다시 볼 때도, 노래방에서 호기심에 내 노래를 녹음해 봤을 때도 우리는 늘 100년 전 사람들과 똑같은 충격과 혐오감을 느낍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녹음된 소리나 실제 소리나 비슷하게 들리는데 왜 유독 내 목소리만 이렇게 낯설고 불쾌하게 들리는 걸까요? 이건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니고 스마트폰 마이크가 싸구려라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 소름이 돋고 불쾌한 진짜 이유는 그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생존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앓고 있다는 내 목소리 혐오증, 보이스 컨프런테이션.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뇌과학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우리가 내 목소리를 그토록 혐오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허탈하게도 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치킨을 먹고 남기는 바로 그 뼈 말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청각 시스템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을 들을 때 소리는 공기를 타고 날아와 귓바퀴를 거쳐 고막을 때립니다. 이것을 공기전도, 에어 컨덕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친구가 듣는 여러분의 목소리, 그리고 스마트폰 녹음기에 들어가는 소리 역시 100%이 공기전도를 통해 들어간 날 것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진동은 입 밖으로 나가 공기를 타고 귀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목구멍의 근육, 턱뼈, 그리고 두개골 전체를 직접 징징 울리며 귀 안쪽 달팽이관으로 다이렉트로 직행합니다. 이것을 골전도, 본 컨덕션이라고 하죠. 물리학적으로 고체, 뼈는 기체, 공기보다 낮은 주파수, 즉 저음을 훨씬 더 풍부하게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닫고 밖에서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고음은 다 묻히고 둥둥거리는 베이스 소리만 크게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은 아주 훌륭한 천연 베이스 우퍼 역할을 합니다. 즉 당신이 평생 동안 아, 이게 내 목소리지 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그 소리는 사실 얇은 공기 소리에 두개골 우퍼가 빵빵하게 추가된 아주 깊고 풍부한 동굴 에디션이었던 겁니다. 스스로 듣기엔 베이스가 쫙 깔린 심야 라디오 DJ 같은 목소리로 들렸던 거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스마트폰 마이크에는 이 두개골의 진동이 녹음되지 않습니다. 우퍼 사운드가 쏙 빠진 채 오직 공기를 타고 날아간 얇고 건조한 하이톤의 소리만 녹음되죠. 우리가 녹음기를 틀었을 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앵앵거려? 라고 느끼는 건 스마트폰이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팩트입니다. 인스타그램 필터로 화사하게 보정된 내 얼굴만 보다가 갑자기 기본 카메라로 찍힌 적나라한 내 쌩얼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 바로 그 생물학적 배신감이 우리가 느끼는 1차 충격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극도의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는 건 설명이 부족합니다. 목소리가 좀 얇게 들리면 그냥 아, 녹음하면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유독 그 소리를 혐오할까요? 후면 카메라로 찍힌 내 낯선 얼굴을 볼 때보다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의 타격감이 훨씬 더 끔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는 우리 뇌의 아주 은밀한 복잡한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수십 년간 다양한 환자들을 연구한 끝에 인간의 좌뇌에 존재하는 해설가 모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모듈에 더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줬죠. 바로 대변인입니다. 우리의 좌뇌에 존재하는 이 대변인은 마치 정부의 대변인이 불리한 정책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포장하듯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합리화합니다. 이 대변인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성격, 외모,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를 뇌 속에 정성껏 구축해왔습니다. 나는 꽤 점잖고 이성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내 목소리도 그에 맞게 무게감 있고 매력적이지 라는 완벽한 허상의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이 좌뇌 대변인의 눈물겨운 포장 능력 덕분이죠. 하지만 스마트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견고했던 환상의 지도가 무참히 산산조각납니다. 뇌 속에 저장된 이상적인 나의 중저음 목소리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앵앵거리는 객관적인 나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난 낯선 정보, 특히 내가 나라고 굳게 믿었던 정체성의 핵심이 부정당하는 상황을 단순한 당황스러움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를 강력한 위협으로 간주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극심한 인지 부종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경박하고 가벼운 톤으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다고? 평소 같으면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아냈을 좌뇌의 대변인도 녹음된 목소리라는 너무나 명백하고 빼도 박도 못할 물리적 증거 앞에선 할 말을 잃고 파업을 선언해버립니다. 좌뇌의 대변인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나의 초라한 진짜 모습을 마주한 뇌는 마치 수많은 군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내돈져진 것처럼 심각한 에러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자, 뇌가 인지 부종화라는 강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은 이내 공포와 수치심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으로 변이합니다. 아니, 목소리 좀 다르게 들렸다고 공포까지 느껴야 할까요? 여기서 진화심리학의 렌즈를 껴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인류의 뇌는 100만 년 동안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가혹한 환경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그 시절 맹수의 이빨만큼이나 인간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던 게 있었는데 바로 무리, 즉 집단으로부터의 배제입니다. 수십 명이 모여 사는 부족 사회에서 비호감을 사거나 신뢰를 잃어 쫓겨난다는 것은 곧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상황을 생존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뇌과학의 fMRI 촬영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쐐게 맞아서 뼈가 부러질 때 활성화되는 뇌의 고통 중추와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 즉 사회적 고통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 타격과 사회적 타격을 똑같은 통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녹음된 내 낯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에 완벽하게 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동안 내 친구들은, 직장 상사는, 내가 썸을 타던 그 사람은 평생 이런 얇고 앵앵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를 속으로 가볍게 여긴 건 아닐까? 내 신뢰도는 진작에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타인에게 나의 가장 취약한 밑바닥을 들켰다는 생각, 내 사회적 평판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 생존과 공포를 담당하는 아몬드 모양의 부위, 편도체 에믹달라가 비상벨을 울리며 과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른바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차단되고 뇌 전체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경고! 당신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결함 발견, 무리에서 쫓겨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음. 이 원초적인 생존 비상벨이 뇌 전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 목소리가 좀 어색하네 수준을 넘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강력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목소리 혐오증은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사회적 생존을 지키기 위한 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쯤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 진짜 목소리가 그렇게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은 평생 다 알고 있었다고? 당장 스피치 학원이라도 등록해서 발성부터 다 뜯어 고쳐야 하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방금 녹음기에서 듣고 진저리를 치며 혐오했던 그 낯선 목소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옹알이를 했을 때 부모님이 듣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던 목소리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수다를 떨며 편안함을 느꼈던 목소리이고, 당신의 연인이 설레며 밤새 통화를 나눴던 사랑스러운 목소리이며, 누군가가 가장 힘들 때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의 뇌에만 그 목소리를 낯설고 이상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는 이미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당신 그 자체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좌뇌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자아라는 허성의 지도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지만 진짜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호의적이고 따뜻합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혹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텍스트 카톡 대신 짧은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귀에는 여전히 조금 오글거리거나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메시지를 받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익숙한 소리일 테니까요.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사랑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억울했던 목소리 오해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격하게 공감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일상을 조종하는 뇌과학, 뉴런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